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정비TV입니다. 예, 보시는 이 차량은 뉴 카렌스 2008년 LPI 2.0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고객님께서는 얼마 전부터 차가 정차해 있을 때 툭툭 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시운전 해보겠습니다. 예, 구독자님께서 제가 안전벨트 안 매고 시운전한다고 뭐라 해서 이 안전벨트 없죠? 안전벨트 빼볼게요. 불 들어오죠? 안전벨트 맸습니다. 안전벨트 매고 시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행할 때도 한 번씩 툭툭 진동이 오고 차가 떨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별 증상이 안 나타나네요. 부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네요. 이 간헐적으로 그런가 본데요. 안 나타나는데. 이 급가속을 하게 되면 좀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약간 나타나는 느낌도 있긴 한데요. 뚜렷하게는 증상을 모르겠네요. 나타나네요. 차를 정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N에서는 증상이 조금 없는 것 같네요. 약간 생겼죠? 예. 약간 생겼죠? 지금도 생겼네요. 오케이. 네, 생기네요. 그러면 기어를 뒤에 놓고 보겠습니다. 기어를 뒤에 놨습니다. 지금 생겼네요. 한번 툭 쳤네요. 네, 지금 나타났죠. 뒤에서도 나타나고 N에서도 나타나네요. 지금 D 드라이브인데요. 또 괜찮을 때는 지금 지금 나타났네요. 지금 D 드라이브거든요. D. 나타나죠. 나타나네요. 계속 그런 게 아니고 가끔 나타나네요. 오케이, 나타나네요. RPM이 드롭되면서 차 진동이 오네요. 지금 나타나네요. N에 놓겠습니다. N은 나타나네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네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나타나네요. 나타나네요. 그러면 주행 중에 엔진에 부하를 주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야 될 텐데 다시 또 주행해 보겠습니다.
엔진에 부하를 주게 되면 부조를 해야 되는데 엔진에 부하를 주더라도 부조를 하지 않네요. 엔진에 과도한 부하를 줘보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증상이 안 나타나네요. 보통 N이나 D에서도 증상이 나타나면 주행하게 되면은 좀 더 현저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차량은 정반대네요. 운행할 때는 표가 안 나네요. 약간 움찔움찔 한다는 느낌은 약간은 받는데 그 정도라면 굉장히 심하게 충격이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느끼지 못하겠네요. 예, 지금 정차에 있는데요. 예, 좀 움직이죠. 지금 D 드라이브에서 예, 부조를 하죠. RPM이 드롭되네요. 예, 자주 그러네요. 예, 또 움직이대. 예, 운행할 때는 엔진이 전혀 부저를 못 느끼겠는데요. 정차하니까 공회전 상태에서 그런 느낌을 받네요. 일단 혹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진단기를 설치하고요. 진단기를 이 다른 사람들은 카메라 들고도 잘 한 손으로 잘 하던데 이게 안 초보자라서 그런지 잘 안 돼. 네. 진단기를 설치했고요. 키를 넣고요. 진단해 보겠습니다. 혹시 고장 코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꽝이네요. 없네요. 그러면 뭐를 봐야 되지? 일단 시동을 걸고요. 공회전 RPM이고요. 조금 많이 흔들리네요. 그리고 산소 센서 ISC가 많이 흔들리네요. 부조할 때 엔진 소리가 좀 거칠고 부조할 때 ISC가 많이 흔들리죠. 여기 보시게 되면 ISC가 흔들리죠. 산소 센서도 정상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다가 부조할 때 움직이는 것 같네요. 네, 부조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네요. RPM도 안정되지 못하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부조할 때 약간 농후값으로 가네요. 그렇다면 점화 개통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런데 엔진에 과부하를 주었을 때 부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좀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흔들리죠. 흔들릴 때 보면 엔진이 부조할 때 엔진을 공행질을 맞추기 위해서 ISC가 많이 흔들리죠. 듀티값을 많이 올리죠. 예, 부조할 때 이 ISC 듀티값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33% 올라갔죠. 여기 33%죠. 공회전을 맞추기 위해서, 공회전이 RPM이 낮으니까 RPM을 맞추기 위해서 33%까지 듀티를 올렸네요. 이것 보겠습니다.
지금도 떨어진 구간이죠. 미국에서 옆에 구간에 보시게 되면 29%죠. 29%. 그런데 이 구간에 보시게 되면 33%죠. 그때 RPM이 6배 이하로 떨어졌죠. 이제 답이 나오네요. 예, 조금 전에 여러 모드로 시운전을 해보고 왔는데요. 예, 보통 이 점화계통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급가속을 하게 되면, 엔진에 과도한 부하를 순간적으로 주게 되면 그 점화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급가속을 하고 엔진에 큰 부하를 주더라도 그런 증상을 잘 느끼지를 못했어요.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주행해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전형적인 이 점화 에너지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엔진에 부하를 주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야 상시적인데, 이 차량은 가끔은 조금씩 이렇게 출력이 부족하고 진동이 온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그렇게 큰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공회전 상태에서, 정차 상태에서는 굉장히 그 증상이 현저하게 나타났거든요. 지금 시동을 걸어 놓으면 아마 그런 증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많이 흔들리거든요. RPM이. 공회전을 맞추기 위해서 ISC 듀티 값이 상승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RPM이 드롭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랜덤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주기적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랜덤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면은 절대 아니다. 만일에 헤드 아니면 엔진 실린더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면 기계적이기 때문에 그 증상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고요. 주기적으로 똑같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랜덤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거 봐서는 기계적인 장치에는 배제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은 점화 에너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쉽게 열려. 6개월쯤 됐네요. 저희 업소에서 점화 코일, 플러그 다 교체를 했었거든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벌써 문제되지는 않을 건데 6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확인을 해볼게요. 시동 걸고요. 점화 장치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번씩 부조를 하거든요. 지금 부조를 한 번씩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치는 느낌이 왔었는데 조립해줘 봐야 되나요? 자, 부조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부조했나 금방? 자, 오케이. 지금 이 파형을 보시게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 코일이거든요. 1번, 2, 3, 4번인데 지금 2번 이상하죠? 2번 1번 다 정상이고요. 2번이 이상하죠? 여기는 정상이고요.
이거 정상이고요. 정상에 가까운데 2번이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부조할 때 이런 파형이 검출이 됐네요. 확대 한번 해볼게요. 문제 있죠. 점화 구간이 굉장히 짧죠. 길고요. 길고 다 길고 정상인데 2번이 지금 문제가 있네요. 또 구체적으로 번타임을 보겠습니다. 번타임을 보게 되면 이 구간하고요, 이 구간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ms가 안 되죠. 1ms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거 볼게요. 네, 정상적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2.1ms인데 비정상일 때는 1ms가 안 되죠. 정상적인 플러그 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은 정상적이었죠. 약간 2.2mm 정도 되죠. 2.2mm 가까이 되죠. 2번에서 점화 에너지가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지금 2번에서 점화 에너지 문제 때문에 지금 부조를 했거든요. 그럼 1번, 3번, 4번은 정상이고요. 그러면 코일을 2번, 3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1번하고 교환해도 상관없죠. 2번이 문제니까 코일이 문제인지 플러그가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코일을 옆에 실린더와 교환해 볼게요. 시동 끄고 2번, 3번을 교환해 볼게요. 2번, 3번을 교환해 볼게요. 코일을 바꿔보면은 이거 어떻게 빼는 거냐? 이런 거 안 빼봐서 잘 모르겠네. 눌러야 보이세요? 됐네. 누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 이거 누르는 것도 모른다고. 처음 해본다. 누르는 것도. 오씨, 왜 안 눌러져? 뺐는데 왜 안 눌러져? 이거 뺐잖아. 뺐으면은 눌러줘야 되는데. 빠졌다. 이게 바꾼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럴 수 있나? 2번, 3번입니다. 그럼 3번인 2번으로 오면 되네. 이거는 2번 거는 3번으로. 일단 볼트 체크를 안 해도 되니까 테스트 해야 되니까 또 이상성 빼야 되니까 자, 그냥 볼트는 채우지 않고요. 일단 텀칩만 연결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2번, 3번 바꿨습니다. 지나가는 길목을 지켜보겠습니다. 지나가는 길목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1번 잡아보겠습니다. 트리거. 금방 놀았죠? 예. 2번에서 그러네요. 아까도 2번이었죠? 2번. 여기 1번, 1번, 2번, 2번, 3번, 4번. 2번이 문제 있죠? 2번이 문제 있네요.
2번 번타임을 보겠습니다. 번타임을 보면 1ms 안되죠. 1ms가 되지 않네요. 정상적인 거 볼게요. 정상적일 때 보겠습니다. 2번. 여기 한번 툭 쳤거든요. 정상적일 때 보겠습니다. 정상적일 때 2.1ms죠. 정상적일 때는 번타임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비정상일 때 차가 부조를 할 때 보면 0.9ms가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코일을 2번, 4번 지금 바꾼 상태거든요. 3번이 2번으로 오고 2번이 3번으로 가는데, 여전히 교환하기 전에도 2번이었고 교환 후에도 2번이죠. 그러면 플러그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네요. 코일은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아까 봐도 정상은 똑같습니다. 2번으로 계속 부조를 하죠. 2번에서. 그러면 2번 플러그가 문제 있네요. 플러그 교환해서 확인해 볼게요. 플러그가 6개월 됐는데. 조금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신품 저항값을 한번 볼게요. 7.3kg, 5kg, 5kg, 6.3kg, 5kg에서 7kg 정도 사이 되네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저항 플러그 같은 경우에 보통 5kg 정도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7kg는 조금 많네요.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장착을 하고요. 탈거한 플러그는 아직 뜨거우니까 좀 식은 다음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플러그는 다 교환 다 했고요. 일단 시동 걸어 볼게요. 시동 걸고 지금 부조 증상이 이제 없네요. 플러그 문제였네요. 전혀 부조 증상이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2번이 문제였는데 지금 1번과 2번 폭이 거의 똑같죠. 전혀 부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정상으로 나타나죠. 지금 부조하는 게 툭툭 치는 게 증상이 다 사라졌거든요. 전혀 이상 없죠. 2번과 3번 번타임이 거의 같죠. 증상은 다 사라졌네요. 원인은 그 단순한 점화 플러그 문제였네요. 점화 플러그가 좀 식으면 또 저항값을 한번 재볼게요. 자, 스트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넣고, 네,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점화 플러그가 문제였네요. 식었으니까 한번 재볼게요. 3.3, 3.8 나오네요. 4.4kg, 4.7kg, 4.1kg. 이 저항값으로 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열이 났을 때 또 어떤 저항값의 변화가 생긴지는 좀 체크하기가 어렵죠. 아무튼 이 플러그 때문에 부조를 했네요. 네,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보셨듯이 8관 플러그를 저항값을 재봤는데요. 이 저항값으로는 큰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저 플러그가 운행하는 모드에서 열관 시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죠. 그것까지 증명하기는 어렵고요. 아이들 시에 부조만 발생을 했네요. 플러그로 인한 아이들 시 부조, 이것으로 준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